비교적 쉽고 또 흡입력이 높은 고전들을 뽑아서 소개해드리는 이번 영상은 제가 두 개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유명한 고전 책들 중에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제가 본격적으로 독서에 취미를 붙인 게 한 20살 때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에 잡히는 책, 유명한 책 막 찾아서 읽었는데 이렇게 막 읽다 보니까 그래도 고전을 좀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생겼거든요.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유명한 고전부터 읽어볼까 하고 많은 도전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참 실패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전들이 문장도 밀도가 있고 묘사도 긴 경우가 많고 시대적 배경이 갖춰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분량이 많은 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읽다가 덮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들 끝에 끝끝내 몇 권의 고전책들이 저에게 아주 큰 의미와 재미를 선물해 줬습니다. 고전을 내가 읽었구나, 고전이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의 전환과 자신감도 안겨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난히 재미있게 읽었던 고전책들을 뽑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비교적 쉽고 또 흡입력이 높은 고전들을 뽑아서 소개해드리는 이번 영상은 제가 두 개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어본 유명한 고전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고전이니까 물론 유명하지만 상대적으로 오늘 언급했던 책들의 비해서는 많이 읽히지 않는 책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편 모두 간단한 줄거리와 저의 감상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게 될 것 같고요. 고전소설 읽기가 아직 낯선 분들, 고전 독서 초보분들께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그럼 긴 서두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책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유명한 고전책들 중에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고전소설은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모든 고전소설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전이기도 해요. 보통 1984와 더불어서 디스토피아 소설의 양대 산맥으로 여겨지죠. 저는 이 1984보다도 멋진 신세계를 훨씬 좋아해요. 이 소설은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로 많은 것들을 통제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인간 자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5계급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자신의 신분과 계급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조작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이의 직업이 정해져 있고요. 그 직업에 맞춰서 신체 기능이나 성향도 조절이 되어 있어요. 또 유아기 때부터 수면 학습을 시키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식으로 인간이 계속 조절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의 직업이 농부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햇빛에 강하고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리고 농부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는 아예 흥미를 갖지 못하도록 조작됩니다. 즉 농부에 딱 맞는 스탯을 타고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안에서 답답함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자기한테 천성처럼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사니까 모두 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게다가 이 사회에는 소마라고 불리는 약,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약도 존재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아무런 불만도 없는 유토피아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회에 조그만 균열이 생깁니다. 야만인으로 불려지는 외부 사회의 인간이 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소설의 내용과 독자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기 시작해요. 이 소설이 참 무서운 게요, 이 책 안에서 모든 인간들은 나무랄 것 없이 행복해요. 전부 다. 아무런 갈등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상태는 아닌 거죠. 물론 그 세계의 사람들은 자유라는 개념이 약하거나 충분히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자유로울 권리, 선택할 권리,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거나 실패할 권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권리가 필요한가 정말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살면 뭐가 문제가 되지? 행복과 쾌락을 보장해주는 약인 소마를 나는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문득 소름이 돋죠. 지금 소설 속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다른가? 사실 여러 면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디스토피아가 도래한다면 저는 이런 형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이 저에게 아주 특별하고 또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책이 전체적으로 읽기도 쉽고요. 상황 묘사나 설정도 너무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고전소설 읽기에 서툰 분들도 잘 읽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모여서 같이 독서해보고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고전소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책은요,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입니다. 요것도 진짜 유명한 필독서인데 참 길지 않은 소설이에요. 그런데도 정말 묵직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책이죠. 한 무리의 소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가요, 무인도에 착륙하게 됩니다. 얘네들 나이가 뭐 6살에서 한 12살? 딱 초등학교 무렵의 그 아이들이에요. 얘네가 이제 어른도 없이 무인도에서 생존해서 살아가야 하니까 구조 요청도 하고 식사랑 잠자리도 해결하고 이러거든요. 이 과정에서 렐프라는 친구와 잭이라는 친구의 세력이 서로 부딪혀요. 한 명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신중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한 명은 비교적 터프하고 행동력 있고 공격성도 있는 친구예요. 이 두 집단의 갈등이 완전 극에 치달으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소설이 자연스럽게 종결이 되는데요. 뭐 너무 유명한 소설이라고는 해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 아이들이 지금 정말 원시에 가까운 배경에서 최소한의 도구와 아주 서툰 지식으로 생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야만의 상태에 놓인 인간의 성향을 드러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뭉치고 헤어지고 어떻게 생존하고 갈등하는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모습이 뭐 유쾌하지만은 않죠. 아무래도 뭔가 발가벗은 날것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질서가 와해되고 폭력이 발생하고 이런 모습, 이것 때문에 이 소설을 읽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좀 묘해지는데 바로 이 지점이 이 소설을 읽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이걸 얻는 과정에서 무엇을 잃을 수 있고 어떻게 갈등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독서 후에 여운이 아주 길게 남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독서 모임에서 또 굉장히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그만큼 얘기거리가 많은 소설이기도 하고요.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 추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요, 서머신 모음의 달과 유펜스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데다가 아주 많은 분들이 읽고 계셔서 제가 굳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넣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워낙 재밌게 읽은 책이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달과 유펜스는 폴 고갱을 모델로 쓰여진 책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스트링랜드인데 이 사람은 원래 되게 평범하게 살던 증권 브로커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도 가족도 다 내팽겨치고 사라져버립니다. 이유인 즉슨 알아보니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화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뒤에 삶을 확 바꿔버린 거죠.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그릴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릴 수도 있잖아요. 굳이 처자식을 다 내팽겨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너무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빈몸으로 나갔으니까 생계가 곤란할 테고요. 누군가에게 신세도 좀 져야 되는데 이 스트링랜드가 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가 어떤 식으로 그림 그리는 생활을 이어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제3자인 글쓴이의 입장에서 이제 서술하고 있는 책인데요. 바로 이 스트링랜드의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이 뭐랄까요? 강렬하고요. 과격해요. 무책임한데 또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정말 천재성을 가진 어떤 예술가의 광기 어린 예술가의 전형처럼 그려지거든요. 그의 이런 모습이 독자에게 어떤 감흥을 자아내는지 또 당시의 시대상과 비춰서 이 스트링랜드의 행동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런 걸 또 알아보는 게 이 책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현실과 이상이라는 양축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볼 수도 있는 책이고요. 천재적인 재능과 열정을 가진 광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어서 또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소설 중에서도 정말 매력적이고 묘한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한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도 이 스트링랜드의 모습이나 대사 같은 것들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 점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압도적인 캐릭터의 힘과 유려한 이야기, 그 안에서 자유, 열정, 광기, 이성과 감성, 에너지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책 달과 유펜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소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유명한 고전책들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은 책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도 이제 조금 긴 장편의 고전소설에 도전해보고 싶다. 긴 고전을 독파함으로써 긴 글의 재미도 느껴보고 이 벽돌책을 독파한 자신에 대한 어떤 효능감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바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리드잇미에서 읽었던 책이죠.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판본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은 2-3권으로 나와 있고요. 페이지는 대략 16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까라마조프가의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는요, 뭔가 좀
실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부자인데 되게 인색하고요. 과격하고 여자도 되게 밝히고 생활도 방탕해요. 이 파블로비치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드미트리와 이반, 알료샤는 각자 아버지와 다 떨어져서 살고 있다가 다 큰 다음에 어느 날 어떤 각자의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네 집에 모여들게 돼요. 이 가족들 간에 돈 문제나 여자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좀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이자마자 어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끝도 없이 갈등이 생기고 이게 극에 달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인 파블로비치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소설은 친부살인이라는 사건을 쫓아가는 추리소설의 형식을 띠게 돼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긴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심 줄거리와 더불어서요, 신과 구원, 선과 악에 대한 고찰도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 둘째인 이반, 막내 알료샤, 그리고 조시마 장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종교적인 어떤 생각들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어서 지금도 몇 개의 문장들이 기억이 나요. 추리소설이라는 줄거리 때문에 이 책을 재미있게 다 읽었지만 읽고 나서 책을 딱 덮었을 때 기억나는 부분은 아마 그런 인간과 종교에 대한 고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와 메시지가 정말 절묘하게 조합이 된 책이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매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오랜 시간 고전으로 계속 읽혀온 거겠죠. 이 책은 독서 그 자체에서 오는 지혜와 재미는 물론이고, 독서를 딱 다 끝내고 책을 덮었을 때 그 긴 책을 읽었다는 후련함과 자신감이 정말 좋은 경험이자 자산으로 남는 책입니다. 이런 책 한 번쯤 읽어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전 영상의 마지막에 꼭 추천드리고 싶었던 책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공백이가 좋아하는 고전 소설들, 그 중에서 정말 왕 유명한 책들을 골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고전 소설을 소개하는 영상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언급한 책들은 정말 너무 유명해서 영상도 막 몇십 개씩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뭘 또 여기에 또 말을 보태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고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익히 들어봤지만 막상 펴보기는 쉽지 않고, 읽어봤지만 나와는 안 맞거나 뭔가 겉도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과 리뷰와 후기가 더해지면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작은 소망을 담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정말 좋았다 하는 고전들도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이 영상이 더 다채롭고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물러갈게요. 다음 시리즈 영상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소설들보다는 좀 덜 유명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고전 소설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꼭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공복이 여러분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